구원투수, 원래 구자인데 구원투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당명의 가가호호, 저건 왜 들어갔을까요? 자, 등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남 방문 일정에서 조국 혁신당을 겨냥해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비난했는데, 자, 조국 대표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종북 통진당 후예들만 극단주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조국 당이야말로 역시 마찬가지의 극단주의입니다. 극단주의자, 조국, 그리고 통진당의 후예들 같은 극단주의자들과 손잡은 이재명 민주당이 만들어 나갈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일단 극단주의란 말 쓰게 되면 제가 테러나 방화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테러나 방화를 할 생각은 없고 제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 중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7개 극단적으로 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갖고 계신 분 몇 분 계세요? 27개. 대부분 4개, 보통 한 6개 정도 합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27개라는 극단적으로 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왜 했는지 일단 그걸 반문해 주십시오. 저는 비극단적인 비밀번호를 갖고 있어요. 예, 자, 이민찬 대변인, 극단주의,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바로바로 즉각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야, 앞으로 수사받을 준비하세요. 이제 특검법 발의했으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특검법 아마 국회 통과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일부 동조할 거다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윤 대통령도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안 할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1호 공약이 한동훈 특검법인데 그렇죠. 어떤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그 특검을 한다는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구호만 있고 내용이 없으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허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한 줌 안 되는 이 권력을 팬덤을 갖고 의석을 확보를 해서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고 그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명예회복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확정받았죠.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도 벌금 1,0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럼 조국 저 대표 본인도 2심에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어요. 어떻게 본인과 한동훈 대표를 비교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조국 대표가 여러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조국 신당이 저는 앞으로 열린민주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열린민주당의 길이라는 건 최소 3석 에서 5석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조국 신당이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한다면 민주당이 오히려 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국 신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강경 발언을 이어갈 때 민주당은 중도의 목소리는 없어지고 조금 더 강경 진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은 어떻게 치를 수 있죠? 중도에 있는 국민들은 보지 않는 것인가요?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앞으로 스탠스를 잘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국 대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비난 수위를 올리고 있는데, 자,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금 참 선거판이 어렵다라고 했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상황을 어렵다고 표현했는데 최근에도 그런 표현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구를 빗댄 표현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예, 저게 지금 조국 대표의 지지자들이 만든 건데 나라를 구하는 9회 말 구원투수다. 이제 기호가 비례정당의 기호가 9번인 모양입니다. 저런 얘기로 특히 이제 롯데 팬들을 자극하는 걸 마함 해봅시다 이러면서 사투리를 써가면서 저런 포스터를 준비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비례정당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이만큼 깁니다. 자, 한동훈이 보는 총선 상황 최근에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비대위원장을 처음 맡았을 때처럼 여전히 9회 말 투아웃인 상황이다. 자, 선거운동이 이제 곧 시작이 되면 지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구도 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난다고 합니다. 자, 조국혁신당이 최근에 아까 들었던 목소리처럼 저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지지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 자, 이거는 종원 CNI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무선 ARS 100%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더했는데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위성당이 35.3, 더불어민주연합은 19.2에 불과한 반면에 조국혁신당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김영전 의원님. 네.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것도 국민의 미래 30,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23대 22, 거의 비슷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따지면 처음에는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미풍에 그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일부 중도층들도 이 조국신당 쪽으로 합류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놓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가장 크게 빅텐트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 또 그 틈에 조국혁신당이 생긴 것이 가장 모멘텀의 계기가 이준석, 이낙연 대표의 신당이 깨지면서 네. 거기에서 오도 가도 못한 중도층들이 강하게 또 실제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노선에 약간 불만을 가지지만 현 정부에도 실망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호남의 경우에는 사실은 새로운 미래가 전혀 그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그것이 조국혁신당으로 오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그 더불어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표가 거의 반밖에 행사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민주당 표를 찍더라도 절반만 돌아오는 행태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것이 이런 폭발력을 가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간명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이나 메시지 자체가. 그런 것도 통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